안녕하십니까. 농지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주를 만든 근원으로 하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빅뱅 두 번째 시간으로 하늘에서 우주 공간이 만들어지는 1단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빅뱅 우주론에서는 우주가 새로 만들어졌으므로 만물도 새로 만들어져야 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기원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우주 공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만물이 생성되는 기원과 근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내용을 뒷받침하는 실험 결과나 수학적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논리 구성도 허술한 면이 있지만, 우주 생성과 자연 법칙을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설명합니다. 내용은 부족하지만 세계 최초로 빅뱅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의미도 있으므로 주위에 널리 전달하여 많은 사람이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아직 다음 동영상이 올라오지 않았으면 구독을 하시고 알림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주를 만드는 모태인 하늘은 4차원 공간으로 하늘소로 가득 차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하늘이 우주 생성의 근원으로서 어떻게 우주를 생성하는지 그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4차원 공간과 하늘소의 본질이 무엇인지, 4차원 공간과 하늘소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3차원 공간에서 3차원 우주에서 공간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비어있는 상태로 이해하고 공간을 구성하는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데, 하늘이 이루고 있는 4차원 공간은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고 객관적인 실제입니다. 4차원 공간이 3차원 공간과 다른 점은 안과 밖의 경계를 이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식체계는 4차원 공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실제이므로 공간을 이루고 있는 본질이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본질의 이름을 과학사에 나오는 에테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에테르는 4차원 공간을 구성하는 본질로 4차원 공간의 성질을 반영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신축성을 가지고 있어서 용수철처럼 외력에 대해 늘어나기도 하고 압축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특성은 무한연속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한연속의 성질을 제대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이산무한을 연속무한과 연결할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무와 유의 경계를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에 비유하면 1과 0 사이를 오갈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쉽지 않지만 공간의 생성 과정에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장 강의에 있는 실수의 연속성도 무한연속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4차원 공간의 물리적 특성을 결정하는 4차원 공간과 하늘소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4차원 공간의 크기나 규모를 언어로 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4차원 공간의 크기가 4차원 공간을 채우고 있는 하늘소의 밀도와 압력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스폰지에 물이 스며든 상태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의 양, 밀도, 압력 같은 물의 물리량에 따라 스폰지의 크기 등이 결정되듯이, 하늘의 4차원 공간이 가지는 모든 물리적 특성은 하늘소가 에테르에 작용하여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소는 그 자체로 균질한 덩어리인데, 4차원 공간은 하늘소를 보관하는 별도의 주머니가 아니고 에테르가 하늘소를 품으면서 4차원 공간과 하늘소와 일체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물을 품은 스폰지 형태를 떠올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상태는 4차원 공간과 하늘소가 일체가 되어서 균질성과 등방성과 대칭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오직 하나가 되어서 무가 되었지요. 하늘의 4차원 공간은 상대성 이론에서 다루는 시공간이 아니고 공간만으로 4차원이라는 것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인간의 우주에 의미 있는 시간은 빅뱅 이후의 생성물로서
우주 공간의 팽창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으므로 우주 공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던 하늘에 원인을 모르게 요동이 일어나 균질성이 깨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하늘의 균질성을 깬 최초의 원인을 기저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저원인이 만든 요동을 양자요동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양자요동의 결과 하늘의 4차원 공간에 하늘소가 전혀 없는 완벽하게 빈 공간, 비어있는 점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첫 번째 빈 공간점, 이 공간점을 앞으로 원공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공점은 하늘에서 처음 만들어진 최초의 실제, 최초의 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태와 구별되는 차이가 있는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공점은 위치만 있고 부분이 없는 3차원 공간의 점과 같은 상태이지만 무한연속의 4차원 공간에서는 가능한 상태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원공점이 최초의 유이고 최초의 유는 원공점입니다. 최초의 유는 하늘소가 전혀 없는 무의 상태인데 3차원 개념에 부피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로 무라고 할 때 무가 있는 무의 유입니다. 원공점은 하늘 속에서 하늘과 경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경계는 무한연속을 이루고 있습니다. 원공점이라는 표현이 최초의 유를 설명하는 단어로는 많이 부족하고 무한연속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는데 직관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주론과 다른 내용이지만 기저 원인을 알면 연역체계에서 첫 번째 기저 가정을 가정으로 두지 않고 참인 명제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 진리를 구성할 수가 있게 되는데 최초의 유를 만든 기저 원인을 알지 못하므로 절대 진리를 담보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절대 진리에 대해 관심 있는 분은 건장 강의 인문학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지금부터는 원공점이 생긴 이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변화 과정이 우주 공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원공점을 만든 기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원공점이 생긴 상태에서 어떤 변화가 처음으로 일어난다면 그 변화에는 하늘 안에서 작용하는 우주 변화의 대원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의 대원리는 하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원래 상태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원래 상태는 균질한 무의 상태이므로 하늘이 만드는 첫 번째 변화는 하늘의 균질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늘이 만드는 변화는 과학의 언어로 표현하면 운동 상태의 변화가 되고 운동 상태의 변화는 힘이 작용하여야 만들어지므로 여기서 새로운 논리를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균질성이 깨어진 상태에서 그 이후에 하늘에 작용하는 모든 힘은 하늘의 균질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작용한다는 원리가 적용됩니다. 이 힘은 하늘이 주체가 되어 하늘이 직접 만들어서 작용하는 힘으로 해석하여도 좋겠습니다. 물론 변화의 대원리는 물리학 지식체계에서 역출을 하여 만든 것이므로 물리학의 지식체계를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이 원리에 근거하여 최초의 변화 과정을 거쳐 우주 공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공점은 빈 공간 상태이므로 하늘의 균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늘소가 원공점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 운동은 하늘 내부의 압력이 원공점보다 커서 일어나는 음압 운동입니다. 하늘소가 흡입되기 위해서는 하늘소와 일체를 이루고 있는 에테르도 같이 들어옵니다. 하늘소가 4차원 공간 크기와 형태를 결정하므로 에테르의 흡입은 하늘소의 흡입과 병행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늘소와 에테르의 흡입은 부드럽게 아날로그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불연속적으로
미분이 불가능한 상태로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들 흡입은 하늘의 4차원 공간과 원공점의 3차원 공간 사이에 무한연속의 경계를 지나야 하므로, 달리 말해 1과 0 사이를 지나야 하므로, 무와 유 사이를 지나야 하므로 음압의 차이가 너무나 커서 순간의 변화는 엄청난 규모로 일어납니다. 이 같은 찰나의 대폭발이 우주 공간을 생성합니다. 찰나의 대폭발은 과학용어로 급팽창, 인플레이션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하늘소의 흡입이 일어나야 하는 이유와 찰나의 대폭발이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이해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원공점에 하늘소와 에테르가 흡입되는 형태를 여러 가지 경우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원공점이 생긴 다음에 우주 공간이 만들어지는 형태는 크게 풍선형과 방사형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고, 각각의 경우 또 단절형과 연결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풍선형을 그림으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편의상 하늘을 3차원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하늘에 알지 못하는 원인에 의해, 기저원인이죠. 알지 못하는 원인에 의해 원공점이 생깁니다. 크게 그렸지만 빈 공간의 점입니다. 그러면 이 점의 특정한 방향에서 에테르가 급격하게 밀려 들어와 순간적인 폭발을 일으키면서 3차원 우주를 생성합니다. 흡입되는 방향은 원공점을 만든 원인이 미리 결정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우주 공간이 생성된 다음에 하늘과 우주가 연결이 끊기고 단절되어서 우주 공간이 고립계를 형성하는 경우와 연결을 계속 유지하며 확장을 계속하여 열린 계를 형성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방사형은 하늘에 만들어진 원공점의 모든 방향에서 에테르가 흡입되는 형태로 풍선행처럼 찰나의 대폭발을 일으켜 우주 공간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우주 공간이 하늘과 연결이 끊기고 단절되어서 우주 공간이 고립계를 형성하는 경우와 연결을 계속 유지하며 확장을 계속하는 열린 계를 형성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농지과학교실은 풍선형으로 단절형이 맞다고 보고 이 형태에 맞춰서 우주 생성을 설명합니다. 먼저 에테르의 흡입 과정입니다. 하늘에 있는 에테르와 원공점으로 흡입된 에테르의 본질은 같으나 차이가 있는데, 첫째는 밀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에테르가 우주 공간으로 흡입될 때 공간이 크게 늘어나게 되므로 우주 공간에 있는 에테르의 밀도가 작아집니다. 에테르의 밀도가 무엇을 나타내는지는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지만, 4차원 공간의 무한연속 성질 때문에 공간의 확장이 가능하고 확장된 상태를 표현하는 개념으로 밀도를 사용하겠습니다. 물론 계량화는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에테르가 우주에 흡입되면 운동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에테르는 운동이 없는 정적 상태에 있었으나 에테르가 흡입 과정에서 첫 변화로 운동을 가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운동이 우주 공간에 생성된 존재의 본질이 되게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모든 것이 처음이라서 그 과정에 있는 의미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에테르가 가지는 운동은 두 가지 힘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두 가지 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에테르에 작용하는 힘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법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법선 힘입니다. 법선 힘은 하늘의 균질화를 위해 하늘이 직접 만드는 힘으로, 법선 힘에 의해 에테르가 원공점으로 흡입되고 우주 공간을 확장하는 변이 운동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힘은 법선 힘에 대해 접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접선 힘입니다. 접선 힘은 원공점을 만든 원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힘인데, 흡입되는 에테르의 법선 힘과 수직으로 작용하여 에테르를 수평 방향으로 확장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입장에서는 접선 힘을 배제하지는 못하지만 우주 변화의 대원리에 따라
균질성은 유지하여야 하므로 접선 힘이 양방향으로 같은 크기로 작용하게 하여서 전체적으로 힘을 상쇄시킵니다. 에테르가 우주 공간을 만드는 운동이 이해가 되시지요? 이같이 에테르에는 법선 힘과 접선 힘이 작용하는데 이 두 힘이 우주 공간을 생성하는 것 외에도 우주 공간에 4차원 핵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에테르에 작용하는 법선 힘과 접선 힘의 결합은 나선 운동을 만들어 에테르가 파동성을 가지게 합니다. 에테르는 파동성을 가지면 회절성도 가지게 되는데 파동의 회절성은 공간을 수평 방향으로도 확장할 수 있게 만듭니다. 회절각은 최대로 직각을 유지합니다. 그러면 생성된 우주 공간은 중심 부근에 원공점 부근에 4차원 공간을 핵으로 가지고 있는 구의 형태가 되는데 그림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원공점에 법선 힘이 작용합니다. 이 법선 힘과 함께 접선 힘이 작용하는데 접선 힘은 양쪽 방향으로 작용하여 전체적으로 힘이 상쇄됩니다. 그러면 에테르에 법선 힘과 접선 힘이 동시에 작용하여서 파동성과 회절성을 가지게 되고 회절각이 직각이 되게 에테르가 퍼져 나갑니다. 평면에 표시하면 반운이 되겠습니다. 이 반운을 에테르가 퍼져나가는 기본 단위로 삼아서 공간이 생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간 확장에는 호이겐스의 원리를 적용합니다. 원공점에 호이겐스의 원리에 따라 첫 번째 공간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공간의 끝점에서도 호이겐스의 원리에 따라 두 번째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회절각은 여전히 직각입니다. 두 번째 파동에 대해서 각각 세 번째 파동을 만듭니다. 그러면 원공점 주변에 에테르가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은 원래 4차원 공간이므로 여전히 4차원 공간을 유지하고 위치가 우주의 중심에 위치하므로 4차원 우주 핵이라고 하겠습니다. 3차원에서 약식으로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하늘 안에 핵을 가진 구형의 우주 공간이 있게 되는데 우주 공간의 핵은 하늘과 4차원 공간과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4차원 우주핵은 우주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 자연 법칙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에테르가 공간을 생성하는 과정과 병행하여서 하늘 소가 공간을 채우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늘 소는 하늘 안에서 에테르와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에테르가 우주 공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하늘 소도 에테르를 따라서 우주 공간으로 흡입됩니다. 그런데 하늘 소는 에테르와 같은 신축성이 없어서 대폭발 과정에서 절단된 상태로 에테르를 따라서 우주 공간을 채우게 됩니다. 이렇게 절단된 하늘 소를 하늘 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끈에 따라서는 하늘면이라고 해도 좋겠죠. 다른 동영상에서 살펴보겠지만 하늘소에서 분리된 하늘끈이 우주 생성분의 근원이 되므로 하늘끈이 가지는 성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늘소가 절단되는 하늘소에서 절단되는 하늘끈의 단위는 모두 똑같아서 동일성을 유지하고 하늘끈이 절단될 때 가지는 결합 에너지도 똑같아서 에너지가 전하처럼 최소 단위 양자화가 됩니다. 절단된 하늘끈은 끊어진 고무줄이 진동하듯이 진동을 하는데 결합 에너지의 작용이 일정하므로 진동수가 같고 한 하늘끈의 진동이 다음 하늘끈의 진동에 영향을 끼치므로 각 하늘끈의 위상은 다르게 됩니다. 하늘끈의 성질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논리 전개에 따라 이해하도록 합시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진동하는 하늘끈이 가지는 운동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절단된 하늘끈이 진동을 하면서 우주 공간에 흡입되면 에테르처럼 하늘이 만든 법선 힘이 하늘이 만든 법선 힘이 작용하여 변이 운동을 합니다. 또 기저 원인으로 인해 접선 힘이 작용하는데
접선 힘의 작용 방식은 에테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에테르는 신축성이 있어서 접선 힘이 공간을 확장하는 작용을 하였지만 하늘끈은 신축성이 없으므로 접선 힘은 변위 운동을 가진 하늘끈을 회전시켜서 회전 운동을 가지게 합니다. 또 양방향으로 작용하는 접선 힘은 하늘끈의 회전 방향을 시계 방향 클록와이즈와 시계 반대 방향 카운터 클록와이즈로 두 가지 운동을 만들어냅니다. 변위 운동과 회전 운동을 가지게 된 하늘끈은 결과적으로 나선 운동을 하게 되는데 나선의 회전 방향이 접선 힘의 방향에 따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나선 운동하는 하늘끈이 나아가는 운동 방향은 확산된 에테르를 따라가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소가 에테르와 일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에테르가 하늘끈의 운동 방향을 정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 하늘끈은 대폭발이 만든 전체 우주 공간에서 균일하게 분포하게 됩니다. 하늘끈의 운동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4차원 공간의 원공점에서 하늘의 하늘소가 흡입될 때 결합 상태가 절단되며 첫 번째 진동하는 하늘끈이 만들어집니다. 그림에서 빨간색이 진동하는 하늘끈이고 흰색이 결합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하늘끈은 법선 힘을 받아 변위 운동을 합니다. 또 기저 원인으로 인해 작용하는 접선 힘이 하늘끈의 돌림 힘으로 작용하여 하늘끈의 회전 운동을 유발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늘끈의 법선 힘을 상쇄시키기 위해 다른 하늘끈이 반대 방향의 접선 힘을 받으면서 변위 운동을 하며 같은 형태로 흡입됩니다. 그러면 이 하늘끈도 회전 운동을 하게 되지만 회전 방향은 반대가 됩니다. 두 하늘끈은 연속인 하늘소 덩어리로부터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전체적으로는 법선 힘을 상쇄시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하늘끈이 법선 힘을 받으면서 흡입됩니다. 또 다른 하늘끈도 두 번째 하늘끈이 흡입됩니다. 하늘끈과 하늘끈은 결합 에너지에 기반한 결합력에 의해서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하겠지만 하늘끈이 질량의 성질을 가지고 하늘끈 사이의 결합력이 중력으로 작용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 하늘끈이 흡입되면서 하늘끈은 나선 운동을 하면서 변위합니다. 다른 하늘끈도 세 번째 하늘끈이 흡입되고 반대 방향으로 나선 운동을 하면서 변위하지요. 하늘끈의 운동이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으로 변화의 대원리에 따라서 하늘이 인간의 우주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짝 우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 생긴 원공점으로 인해 하늘 안에 3차원 우주가 만들어졌지만 하늘 입장에선 균질성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새로운 차이를 하나 만든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은 변화의 대원리에 따라서 새로운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늘 안에 짝 우주 공간, 영어로 표현하면 유니버스 페어를 만듭니다. 우주 공간과 짝 우주 공간을 더하면 차이나는 성질이 해소되어서 균질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짝 우주 공간을 반우주 공간, 엔티 유니버스라고 해도 좋겠죠. 하지만 짝이 원래 상태를 유지하게 만든다는 개념을 잘 전달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반 대신에 짝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짝 우주 공간은 하늘의 입장에서 볼 때 우주 공간을 상쇄시켜서 균질성을 회복하는 기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에테르에 작용하는 법선 힘과 접선 힘이 새로 생겼지만 접선 힘은 서로 상쇄가 되었으므로 별도로 상쇄 힘을 만들지 않아도 되지만 법선 힘은 밀도가 다른 에테르를 만들어 평형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짝 우주 공간은 밀도가 다른 에테르만 상쇄시키는 기능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 안에 법선 힘과 방향이 반대로 작용하여서 에테르의 밀도가 우주 공간과
거울 대칭이 되는 짝 우주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우주 공간이 있는 하늘 안에 4차원 핵을 가진 밀도가 다른 우주 공간과 거울 대칭이 되는 짝 우주 공간이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짝 하늘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짝 우주 공간을 만든 것처럼 우주 변화의 대원리에 따라 하늘은 우주로 흡입된 하늘끈에 대해서도 균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짝 하늘끈을 하늘 안에 만듭니다. 우주에 흡입된 하늘끈은 에테르처럼 접선 힘은 상쇄되므로 짝 하늘끈이 해소해야 할 내용은 하늘소 성분과 변이 운동 뿐입니다. 이에 따라 짝 하늘끈은 우주에 흡입된 전체 하늘소에 대응하는 하늘소 덩어리에다가 변이 운동을 상쇄할 수 있는 반대 방향의 운동을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변이 운동을 가진 하늘소 덩어리가 짝 하늘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늘 안에 생긴 짝 하늘끈은 하늘의 공간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기본 운동 방향은 우주 안에 있는 하늘끈의 운동을 해소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짝 하늘끈의 구체적인 운동은 우주 공간을 생성하는 2단계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짝 하늘끈을 간략하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우주 안에 있는 전체 하늘끈에 대응하는 크기의 하늘소 덩어리에다가 하늘끈이 가진 전체 운동과 반대 방향의 운동이 주어져 있는 형태가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하늘에 찰나의 대폭발이 생겨서 우주 공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해가 되었나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공간 생성의 2단계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우주 공간은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로서 그 본질이 에테르인데 우주 공간이 생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평화롭던 하늘에 밝혀지지 않는 기저 원인에 의해서 원공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원래 상태를 회복한다는 변화의 대원리에 의해 원래의 균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늘소가 원공점에 흡입됩니다. 하늘소의 원공점 흡입은 공간의 본질인 에테르의 흡입과 병행하여 이루어지는데 4차원 공간과 원공점의 경계를 넘는 과정에서 찰나의 대폭발이 일어나는 우주 공간을 생성하는 과정을 이해하였습니다. 또 우주 공간에 생긴 4차원 우주 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에테르가 원공점에 흡입될 때 작용하는 흡선 힘은 공간의 흡선 방향 확장을 만들고 접선 힘은 공간을 수평 방향으로 확산시키는데 흡선 힘과 접선 힘은 에테르의 파동성을 가지게 하여서 에테르의 파동성에 의해서 에테르가 회절각이 90도가 되게 회절을 하면 원공점에 4차원 공간의 핵을 만든다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하늘소가 원공점에 흡입될 때 절단되어 양자화된 동일한 하늘끈의 형태로 흡입된다는 것과 하늘끈은 절단될 때 결합력에 의해 진동을 얻고 흡선 힘과 접선 힘에 의해 낯선 운동을 하게 된다는 것과 낯선 운동의 회전 방향은 접선 힘의 방향이 결정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늘 안에 새로 생긴 우주 공간과 하늘끈을 해소하여 균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짝 우주 공간과 짝 하늘끈이 하늘 안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짝 우주 공간은 우주 공간이 가진 밀도가 다른 에테르를 상쇄시키는 기능을 하도록 우주 공간과 거울 대칭이 되게 하늘 안에 만들어진 공간이고 짝 하늘끈은 하늘끈 전체에 대응하는 하늘소 덩어리에 하늘끈이 가진 변이 운동을 해소하기 위해 하늘끈이 가진 전체 운동에 대해 대응하는 반대 방향의 운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빅뱅 구조론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나름대로 시도해 보았죠. 부족한 점이 많지만 끝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구독을 하시고 알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위에 널리 전달하여
되도록 많은 사람이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주 공간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생성물과 자연 법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연 법칙으로는 중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거리의 역제곱에 배려하는지, 왜 힘이 작용할 때 반작용을 수반하는지 등등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어서 우주 공간의 확장 과정과 압축 과정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